한번 해볼게요. 형평의 개념, 형평과 정의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형평이 이제 평등 이론이 있고 실적 이론이 있고 절충설 있잖아요. 욕구 이론. 욕구 이론. 근데 실적 이론은 이거는 이제 능력이나 업적이고요. 이거는 가치의 배분이거든요. 그래서 능력과 업적에 관계없이 다 똑같이 결과 자체를 공평하게 해주는, 이게 바로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가장 적극적인 공평이에요. 진보적인 공평이에요. 이건 결과의 공평이에요. 획일적인 평등이에요. 절대적인 평등이에요. 근데 요거는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요가 반대되는 공평이에요. 소극적인 공평이에요. 보수적 공평이에요. 결과가 아니라 기회의 공평. 획일이 아니라 비례적인 공평, 비례적인. 절대가 아니라 상대적인 공평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절충시킨 게 이게 욕구이론이죠. 여기까지는 능력에 관계없이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능력과 업적에 따라 가게 한다. 요거는 평등이론, 요거는 실적이론, 절충을 한 게 이게 욕구이론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논의되는 형평이나 뭐 정의나 이런 거는 다 절충설이에요. 중도적 입장에서 하는 건데, 자, 이게 바로 수평적 공평이에요. 요건 수직적 공평. 수직적 공평. 수평은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같다는 얘기는 기회를 다 같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수직적 공평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 약자들한테는 기회를 더 많이 준다. 기회를 더 다르게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절충시킨 관점에서 정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한 거거든요. 정의. 네, 정의는 사실 역시 중도적 입장에서 나온 겁니다. 이 자유주의자하고 사회주의자들의 어떤 중도적 입장에서 이거를 두 개를 절충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제1의 원리는 동등한 자유의 원리예요. 누구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동등한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얘보다 이게 더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해도 배분은 동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건 자유의 정의고 이건 배분적 정의인데요. 이건 뭐냐면, 그럴 경우에 그 차등을 시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기에 차등의 원리예요. 차등 조정의 원리. 자유가 동등해도 배분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원리인데, 이게 바로 정당한 불평등의 조건입니다. 이게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 어떻게 해야만이 그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냐. 두 가지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가, 첫 번째가 기회균등의 원리, 두 번째가 차등의 원리. 자, 기회균등의 원리는 모든 기회가 여러 사람한테 동등하게 부여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기회가 공평해도 능력이 다르거나 하면 차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 차등을 내버려 둘 거냐? 아니죠. 약자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차등의 원리가 수직적 공평이고 결과를 갖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수평적 공평이에요. 그런데 이 수직적 공평은요, 기본적으로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된다. 이게 바로 맥시민 프린시플입니다. 최소치를 극대화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우리말로는 최소 극대화의 원리예요. 최소 극대화. 적게 돌아가는 사람의 몫이 가장 커지도록 배분해야 된다는 거죠. 세대 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세대 간에는 저축의 원리나 공채 원리하고 상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축은 편익이 많이 나왔을 때 현 세대들이 다 쓰지 말고 후손들한테도 조금 넘겨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채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환경보존사업이나 뭐 SOC 같은 건설할 때 비용이 현 세대들이 너무 부담하면 안 되니까 공채를 발행해서 후손들도 세대 간의 비용 분담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대 간의 공평이에요. 세대 간의 공평도 수익적 공평에 포함을 시켜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당한 저축의 원리나 공채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이렇게 해서 차등을 시정해주는 차등의 원리, 요게 포함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예요. 이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요게 충돌할 때는 요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차등. 그러니까 결과의 공평을 고려는 하되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건 아니고 막판에 고려를 해야 돼요. 막판에. 자, 그래서 이게 헌법에서 얘기하는 동등한 자유의 원리는요, 헌법에서 얘기하는 자유권적 기본권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공무 담임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돼야 되는데 이게 공개 경쟁 채용 시험제다. 근데 기회가 공평해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약자 빈곤층은 공직에 못 들어오잖아. 할당이야, 할당. 이게 바로 대표 관료제, 할당제. 그러니까 이런 할당제 같은 걸 통해서 약자들을 조금 우대하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헌법에 자유가 보장되고 그 다음에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기회 공평이 보장되고 그리고 또 약자들한테까지도 우대를 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평등이 남아있다면 그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불평등, 합리적인 차별이 포함된 개념이에요. 포함된. 이게 정의 원리고. 근데 정의 원리가 도출된 개념은 이제 무지의 배일, 원초적 자아 상태, 자기가 타고난 어떤 자질이나 소질이나 물려받은 부나 유산이나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 원초적 상태 하에서 어떤 정의 원리가 도출이 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공정한 원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원초적 상태가 아닌 타고난 유산이나 계급이나 신분 이게 영향을 줘서 차이가 생겼다면 그거는 정당한 불평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11번 문제를 볼게요. 형평성. 옳은 걸 모두 겁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정당한 불평등은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제2의 원리가 니은? 이거는 형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능률이죠, 능률. 디귿은? 동일하니까 동일하게. 같은 것은 같게 치게 만들게 수평적 공평이에요. 같으니까 같게. 수평. 리을. 공자 형평 정복은 신행정 논때 나왔으니까 맞겠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가운데 두 개 틀리고. 자, 그 다음에 12번은요. 12번은 옳지 않는 거였는데 그냥 1번이 틀렸어요. 1번. 항상 맥시민이라 돼요. 그리고 번역을 뒤에 목적을 먼저 해야 돼요. 최소 극대화. 최소치를 극대화한다. 그러니까 적게 돌아가는 사람의 몫이 가장 크도록 배분을 한다. 그게 롤스의 정의입니다. 최소 극대화. 맥시민.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요. 자, 오른쪽에 12번은 정답만 보십시오. 정답만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안 보는 게 차라리 나아요. 헷갈리기만 하니까요. 13번 형평 옳지 않는 거. 사적 형평 옳지 않는 거. 답은 1번입니다. 이 중립이 가치 중립이든 정치적 중립이든 간에 신행정론이나 형평성은 중립이 아니에요. 가치도 고려하고 정치적인 요소도 고려합니다. 이 말의 앞에 가치란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치 중립적에서는 안 되고 가치를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가치 지향. 형평이나 정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1번이 틀렸고요. 2번 능률만 강조하는 어떤 관리 중심의 전통적 행정에 비판을 했다. 맞고. 3번 맥시민. 4번 현재 차별은 물론 과거의 차별로 한 시점까지 된 이게 사후적 공평, 사전적 공평에서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기회의 공평, 결과의 공평, 사전적 공평, 사후적 공평 다 포함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14번 한번 보세요. 14번. 형평성, 옳은 거. 1번은 대표관리 할당제, 수직입니다. 수직. 약자들한테 더 많은 배를 하니까요. 2번, 원초 상태에서 합력 인간은 항상 최소 극대화합니다. 맥시민. 미니멈을 극대화, 최소치를 목적을 먼저 번역해야 돼요. 최소 극대화. 틀렸고요. 3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환경사업이라든지 SOC 같은 경우는 비용을 세대 간에 서로 분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채도 발행해야 되고 이득이 많이 나면 저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당한 저축의 원리나 공채의 원리에 저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자들한테 많이 가도록 하는 그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익적 공평에 부합되는 거예요. 수익적 공평에. 4번 그러니까 3번은 맞겠네요. 4번 형평은 정의는 밴덤의 공리주의나 이런 거하고는 충돌되기 때문에 사회 총효용은 감소하지만 약자들한테 많이 돌아가는 게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율을 저해하고 형평을 높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공리주의자들로부터 이제 비판을 받은 거죠. 총 효용은 감소하더라도 약자한테 많이 돌아가면 된다. 이것도 틀린 겁니다. 자, 3번이 맞고요. 다음 쪽에 15번. 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죠. 결과의 공평을 고려는 하되 우선은 아니다.